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언제부턴가요? 외출하기 전에 날씨 이상으로 신경 쓰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 농도인데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미세 농도에 있어서 먼지 농도에 있어서 1위라는 또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와 관련해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유택수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중앙뉴스에서 이제 전북이 1위다. 그 가운데서도 정읍이 가장 안 좋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보셨는지요? 예, 어제 저녁 때 뉴스를 본 바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서울 우리가 가보더라도 공기의 질이라고 하죠. 어떤 뭐 공기 오염이라든지 미세먼지 농도는 우리 전북이 가장 청정하고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서울보다도 높다고 하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전라북도가 그 산과 들도 맞는 여러 가지 면에서 청정 지역으로 여기가 나왔었었는데 예, 예. 생각보다 그 조사 결과가 다소 충격적인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한 그런 바가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정읍 쪽도 익산 쪽도 전라북도가 전체적으로 그 미세먼지가 좀 높게 나왔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이 빅데이터라는 부분을 분석을 통해서 한번 찾아본 바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세 가지 원인이 나왔던 바가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이 약 한 67%에서 70%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그 기후적인 그런 측면에서 전라북도가 그 노령산맥하고 그 소백산맥 사이에 지형적인 분포로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대기가 좀 정체됐던 그런 양상들이 좀 또 하나의 원인으로 보여졌고,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측정망 자체가 전주군산 익산이라는 그런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그쪽에는 생각보다 그 교통량도 상당히 많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 인구도 밀집 지역이었던 그런 부분, 세 가지 원인이 전라북도의 그 미세먼지를 높이는 요인들로 분석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 8년 전에는 명단에 없었던 전북 정읍시가 1위를 차지하는 등 8곳이 새로운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세먼지보다 더 해로운 직경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지역도 전북에서 나왔습니다. 전북 익산시입니다. 전북 김제시도 6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세먼지의 영향을 자세히 분석하는 AQI로 3월 상황을 살펴봤더니 전북 익산 팔봉동 측정소에선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해로운 수준인 민감 이상인 날이 한 달의 대부분인 28일, 전북 김제도 23일이나 됐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서서히 올라갔나요? 일반 도민들은 뭐 신경 안 쓰고 사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도 저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데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한 2008년부터는 자주 들어봤던 것 같고 요 근래에는 부쩍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데. 네, 이것은 사실상 그 1995년부터 측정이 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1995년도에는 약 70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높은 수치가 좀 벌어지다가 2006년도에 한 56 정도, 그리고 2012년도에 45, 46 정도,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15년, 16년도 정도가 47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돼서 실질적으로는 그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미세먼지가 좀 개선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최근에 그 미세먼지가 그 언론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주요한 관심사로 등장되다 보니까 마치 아마 새롭게 문제가 됐던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혹시 일각에서 이제 도민들이 우려하는 우리 지역은 열섬 현상도 이제는 대구 못지않게 심각하고 바람길이 아파트로 인해서 다 막혀서 더 농도가 높아진 건 아니냐, 이런 그런 심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열섬 부분하고는 좀 관련은 떨어질 가능성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이제 전체적으로 바람이 소통이 안 되니까 정체돼 있어서 농도가 높아진 건 아닌지. 예, 지금 그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이제 편서풍의 이 바람을, 중국발 바람을 많이 타는 그런 부분도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는 그 대륙성 고기압의 그 영향에 따라 가지고
그 정체성 기류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노룡산맥과 그 소백산맥 사이에서 기형이 이렇게 지형이 성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예. 그 지역에서 이렇게 기류가 정체되는 그런 양상을 많이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제 익산을 중심으로 해서 지형이 전체적으로 낮은 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그 기류가 정체되는 그런 양상들 때문에 오히려 그 배출원은 낮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작은 배출원 부분이 농도가 그 기류에 의해서 그 상승되어지는 그런 그 양상을 보여서 아마 배출 농도는 작지만 전체적으로 미세먼지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 보도가 됐던 빅데이터 활용해서 수치 나와 있는 원인의 70% 가까이가 이제 중국이다. 네. 아닌 게 아니라 그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보면 서해안 벨트를 타고 내려오면서 서울 쪽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 전라북도가 돋보이는데 앞으로 그러면 중국 못지않게 본토 못지않게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전라북도도 나빠질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보여집니까? 어떻습니까? 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예. 나빠진다라는 그런 측면보다도 전체적으로는 좀 더 개선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기류라든지 지형 부분은 우리가 이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예. 상대적으로는 이제 좀 높게 측정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아직도 남아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들이 노력해서 그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노력들은 여러 가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70%가 중국이 원인인데 그 산업단지 산동반도 쪽을 지목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쪽에서 이제 지금 그 빅데이터 상으로 나타난 네. 것은 이제 일부가 그 러시아 쪽까지도 멀게는 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몽골 사막 부분 그리고 그 산둥성 지금 말씀하셨던 그 지역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가 좀 산발적으로 통합을 해서 전라북도까지 유입되는 거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에 그 황사 같은 경우라면은 사실상 그 일반적인 그 흙먼지 계열이 좀 많아서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미치는 건강상 영향은 많지 않았던 측면들이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 와가지고는 거기에 이제 그 중국이 그 산업화가 이제 발달되는 그런 양상이 있다가 보니까 네. 그 인위적인 어떤 그 물질들 다시 말하면 이제 뭐 화석이라든지 자동차 배기가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 물질들이 그 황사에 섞여져 갖고 이제 국내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이제 건강상 영향까지도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북서풍이 이렇게 불어 닥치게 되면 그때는 더 그렇습니다. 심하겠죠. 예, 예. 네. 그러면은 70%가 중국이라고 할 때 원인이 30%는 또 어디가 원인이든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거는 국내에서 이렇게 나타났던 상황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공장에서 원인이 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일부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과학적인 그런 문제에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그 미세먼지를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타 지역과 달리 그 30%를 차지하는 부분이 우리 지역의 농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어떤 발전소라든지 뭐 공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뭐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그 발전소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소나 이런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그 인근 지역에는 그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 도에는 그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지는 가지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 부분에서는 안타깝게도 그쪽에 자료가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 인근 지역에서 전라북도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은 할 수가 없었던 아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빠진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꼼꼼하게 조사가 추후에 되지 이제 이런 못하고. 부분은 별도로 이제 그 인근 지자체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좀 그 조사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우스갯소리로 바람 많이 불고 먼지 많이 이는 날에는
삼겹살 좀 구워 먹으면 좀 좋아진다 했었는데 요사이 이제 송화가루만 차에 덮여 있는 거 보더라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데 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여담 형태이긴 하지만 그 예. 삼겹살 부분은 중금속 배출하고 그다지 그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최근에 그 부분은 그 브로콜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마늘 같은 음식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을 그 배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 이런 모든 부분은 건강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그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결막염이라든지 또는 뭐 비염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장기간 노출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겠고 특히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그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호흡기를 통해 가지고 그 우리 기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넘어서 아주 그 폐 기관지에 그 최종 그 세포를 이루고 있는 폐포라는 곳까지 침투를 해서 결국은 혈액 속으로다가 먼지가 직접 침투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심장의 크기라든지 그 박동수에 영향을 줘서 심혈관계 쪽으로 상당히 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아주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예경보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올해만 보더라도 주의보 발령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예년보다 한 5-6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벌써 1분기까지만 해도 그 PM10 같은 경우가 4회, 그다음에 이제 PM2.5가 2회 정도에서 초미세. 예, 6번 정도의 주의보가 지금 발령됐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미 도내 학교에서도 이 미세먼지 관련돼 가지고 연계해서 체육대회 풍경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야외 활동. 예. 지금 올해의 이 미세먼지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교육 파트 쪽에서도 여러 가지 그 개정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그 각급 기관별로 여러 가지를 그 주의할 부분을 많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린이라든지 학교 쪽만 관계가 가지고 있던 것이 노인 같은 경우까지도 이제 이 관리를 해야 되는 강화된 지침들이 내려와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나쁨이라는 그런 부분이 발령이 되게 되면 예고가 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학교의 수업 문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관리를 좀 강화시켰던 측면들 그리고 예보 경보가 나타났을 경우는 휴업이라든지 최장 경우는 휴업까지도 고려할 수 있도록 지침이 좀 강화됐던 그런 부분이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만 겪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농도가 높다고 하니까 더 섬찟하면서도 경각심이 생기는데 도에서는 그러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이 수치의 높낮이라는 그런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하나 드는 것은 뭐냐면 그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50 마이크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넘으면 기준이 높다, 낮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47, 8, 9, 뭐 50 이런 상황에서 등수를 매겨가지고 발표가 되는 것은 그다지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우리가 이제 그 호흡을 1분에 보통 한 16회 정도를 그 호흡을 하고 그 한 호흡을 할 때에 보통 이제 그 1분에 16번을 하니까 보통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 1분당 폐로 들어가는 양이 약 27리터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감안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한 번 호흡을 할 때에 그 폐로 들어가는 그 먼지의 그 양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그 총량이 보통 10수만 개에서 100만 단위까지 움직이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뭐 이렇게 뭐 전라북도가 수치가 높다, 경기도가 높다, 어느 도가 낮다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실제로 그 양은 사실상 미세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크게 볼 때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그 등수를 매기는 것은 크게 없는 부분이고 오히려 그 일정한 부분이 넘게 되면 건강상에 미치는 그런 영향을 가지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특별하게 이게 수치가 뭐 어디가 1등이어서 문제가 있다, 어디가 낮아서 문제가 없다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향후에 이제 이 언론이나 이런 부분 쪽에서도 오히려 그런 측면보다는 이 미세먼지라는 그 물질이 결국은 그 인간에게 미치는 건강상의 영향이 어느 때부터 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간다라면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도 주의보라든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을 보일 때, 나쁨 수준 이상을 보일 때는 도내 군데군데 이렇게 설치를 해서 예. 좀 도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측정소는 지금 한 서너 곳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지금 전라북도에는 그 대기 측정소가 지금 14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게 되게 전주군산, 익산 쪽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안, 고창하고 정읍, 김제, 그 남원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 완주하고 진안을,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무주 쪽하고 순창까지를 확대를 해서 그 차후에 이제 전 14개 시군에 최소 1개씩을 그 설치를 해서 각 시군별로 그 예보, 경보 부분을 저희들이 발령을 시킬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느 기사 보니까 또 우리나라 미세먼지 나쁨 수준 관련돼서는 선진국에 비해서 그게 좀 느슨하다. 한국인의 폐가 선진국 사람들 폐에 비해서 뭐 건강한 편도 아닐 텐데 너무 그 기준이 낮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지요? 일단 그 나쁜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제 미국하고만의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그 PM10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기보다는 좀 더 그 나은 기준상 강화되어 있는 측면이고요. 그 PM2.5라는 초미세먼지 부분은 미국보다는 좀 더 느슨한 그 기준치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질환의 그 민감성 그리고 그 이 민감 계층이라든지 현재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한테 미치는 건강상의 폐해를 가지고 정리가 되게 된다라면 이게 기준상의 어떤 이 강화된 거냐 좀 느슨한 거냐라는 그런 측면은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가장 그 활황을 이루고 있는 회사가 이제 공기청정기 만드는 회사라고 그러던데 개인적인 철칙은 어떻게 유지하고 계세요? 미세먼지 나쁨 농도가 만약에 나쁨이고 주의보가 내려진 날이라면 우리 원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활 수칙을 가져가는지 궁금해서요. 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는 일단 집에서는 이 창문 같은 경우를 지금 말씀드린 주의보라든지 경보가 있을 때는 예. 일단 창문 같은 걸 환기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 청소나 이런 부분을 할 때도 그 생각보다 그 집에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음식을 튀긴다든지 굽는다든지 삶는다든지 할 때도 상당 부분 그 초미세먼지라든지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거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한 번 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럴 때에도 그 분무를 활용을 해서 물기를 공기 중에 뿌려놓고 청소를 하고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는 그런 양상이고 이제 외출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가급적 안 해야 될 텐데 하게 된다라면 지금 식약청에서 인증했던 그 보건용 마스크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그 착용을 하고 나가는 그런 측면이 좀 필요하겠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나가지 않는 게 큰 도움이 되겠죠. 예. 참 이 미세먼지 관련돼서 아이들 그 체육대회 풍속도까지 바꿔놓을 네. 정도로 이제 민감해졌는데 오늘 유택수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빅데이터 갖춰서 전국 최초로 이제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거는 최초 사례라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빅데이터가 요새 뭐 많이 뜨거운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어서 예. 아마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런 이 미세먼지의 원인이 단발적인 원인이 아니고 다 요인이 그 원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정보, 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환경부라든지 산자부, 그다음에 건설교통부 이런 각종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돌려본 결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가지 결론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어서 향후에 이런 이 빅데이터 부분은 많은 활용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빅데이터를 돌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최초이다 보니 아무래도 완벽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에 따라서 좀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저희들이 보강을 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서 대비를 한번 가져볼까 그런 생각을 네. 합니다. 결국은 이제 원인은 알아냈잖아요. 중국이 한 70% 가까이 되고 나머지 30%는 이제 우리 지역 내에서 발생하거나 인접 지역에서 영향을 미친 걸로 알아냈는데 개선점이라든지 대책 관련돼서는 우리가 중국 사람들 보면 이제 스스로 알아서 베이징만 보더라도 스스로 알아서 이제 미세먼지를 이제 극복하고 스모그를 하든 여러 가지 결국 우리 전북 도민들도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이거나 주의보가 발령된 날을 체크해서 스스로 수칙을 가져가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일단 뾰족한 개선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미세먼지 부분은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원인이 이제 우리 나라가 아닌 타 곳의 어떤 원인 또 내부의 원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희 일단 외부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외교부나 이런 부분 통해서 그 외국과의 관계는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건교부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의 문제라든지 경유 차량 같은 부분을 빨리 교환하는 그런 부분, 우대 정책 같은 거를 없애야 네.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산자부 같은 경우는 에너지 대책 같은 경우라든지 예를 들면 이제 화석을 활용한 화력 발전소에 어떤 그런 문제,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를 다시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환경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거 배출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기준이 아직은 없는 그런 측면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화한 규제 대책도 일부 필요할 부분이 있겠고, 더군다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각자가 어떤 일을 할 거냐. 예를 들면 아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노천 소각로 같은 경우를 함부로 이렇게 물품을 태우지 않는 것들도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타면서 브레이크를 많이 잡아서 타이어가 마모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회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한다면 오히려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해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나오면서도 공기질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생활 속에서 우리가 좀 개선책을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북 도민들 건강 위해서 또 많은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맞습니다.